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저녁 8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노동조합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CJ택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인데요. 먼저 조선일보 5월 18일자에 금융위기, 파업, 전기차, 3년타 맞은 미국 차 노조의 몰락. 조합은 15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급감했다. 국내 업계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을 내놓고 있다 그래요. 적자에도 파업, 금융위기 부메랑, GM 파산 사태까지 겪고 나서야 의료, 복지 혜택 포기, 해고에 동의한다. 전현직 위원장들은 횡령, 17억 원 빼돌려 호화 리조트 투숙하고 노동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전기차 시대에 오면서 추락 가속도, 부품수 적어 인력 감축 불가피하다. 현대차, 테슬라 모두 가입 안 했다. 반면 그 바로 아래 국내 노조에 대해서 르노 삼성 3년째 파업, 현대차 노조는 미국 투자를 반대하고 있다. 조선일보 5월 15일자 전기차 자율주행, 현대차는 미국 미래차 시장에 베팅을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노조는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이제 배송이 CJ 대한통운에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신문에 5월 17일자에 실려 있는데 그 위에 컬리, 마켓 컬리죠. 대항마, 오아시스의 눈부신 성장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CJ 대한통운의 택배, 가족 택배 기사가 많은 이유는 CJ 택배 차량들 보면은 옆에 부인이 이제 같이 이제 대동하고 함께 이제 편의점에 와이프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가족 사업을 하는 것처럼 CJ 택배 역시 그런 경우가 있죠. 글쎄요, 코카콜라라든지 칠성사이다 뭐 이런 업들도 마찬가지 이제 자기 와이프들이 있거나 저기 뭐죠, 오리온인가요?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기 차를, 지입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율 계약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들 각 개인들이 다 소사장들이에요. 다 소사장들입니다. 뭐 LG 물류센터 마찬가지고 자기 트럭, 지입차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차 수리비 자기가 감당하고 그 탁송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소사장들이에요. CJ 택배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뭉뚱그려가지고 택배 기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사가 아니라니까요. 기사라고 하면 마치 그러잖아요. 어떤 사장한테 딸려가지고 월급 받아가면서 운전해주는 그런 역할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장들이에요. 예를 들어 로젠 택배가 있다. 무슨 뭐 여러 종류가 많죠. 그 중에서 지금 CJ 택배가 그래도 택배 중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얼마 전에 민주노총이 거기에 이제 침투를 했습니다. 어느 업종 불문 민주노총이 들어가기만 하면 파업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뭐 학교 같은 곳에도 비정규직들이 지금 그 민주노총과 이제 끈이 닿으면서 또 그런 행동들을 벌리잖아요. 그걸 지금 최근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특히나 CJ 택배원들 같은 경우에 다른 택배 회사에 계약을 맺고 있는 택배 사장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나마 조건이 괜찮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 투쟁 어떤 구호를 차에다가 붙이고 막 다니는 걸 보면서 여기에 모 택배 하는 분은 자기 차에다가 가짜 노동자 행세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갈등하고 눈총을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CJ 택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시장에 대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곡이 일어나면은 우리 업까지도 다 엉켜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고, 둘째는 이분들이 그 민주노총의 파업 메커니즘에 발목 잡혀 있다가는 이 산업이 계속 고도화되는 그 발맞춤에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분들이라면 드론에 관련된 또는 무인차에 관련된 그 플랫폼에 관련된 공부를 따로 저녁에 일 마치고 난 뒤에 좀 힘들겠지만 하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스 안내양이 60년대에 도입이 되었다가 80년대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사라진 것이 버스 안내양에 대한 무슨 무자비한 무슨 해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전 넣는 통이 이제 바뀌고 나중에 지금은 다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라지게 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지, 무슨 악덕 업주가 그 버스 안내양들을 해고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계속해서 이제 그 민주노총의 어떤 데모하는 버릇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CJ 택배 차를 보면은 그 택배 차가 아니라 무슨 데모 차량이 돼버렸어요. 자기들의 어떤 구호가 거기 붙어 있고요. 또 뒤에는 뭐 노란 리본도 붙어 있는 차가 많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쪽으로 가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일선동 구호 스티커를 붙여놓고 하죠. 우체국 택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놓는데, 여기 CJ 대한통운의 가족 택배기사가 많은 까닭은이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돈을 벌게 되는 뭐 지입차를 들고 들어간다, 뭐 얼마를 뗀다, 수입료가 얼마다 다 나옵니다. 상세하게.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르고 또 동네마다 달라요. 그리고 뭐 어떤 거기가 오피스텔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냐, 주거지역이냐, 주거지역이라면 아파트 밀집 지역이냐, 아니면 주택이 많은 곳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씩의 차이는 하지만은 8천만 원 월 연평균 8천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고 1억 넘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예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자율 계약을 통해 가지고 들어간 어엿한 사장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노총의 마수에 빠져가지고 지금 노동자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미래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상당한 시간을 아깝게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영상을 수시로 남겨보는데요. 우리나라의 노동단체들은 이미 정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거의 정당에 버금가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은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의무가입을 해야 되고,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내서 돈을 떼내야 되고, 그리고 조합원들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특정 정당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 조합원들은 거기에다가 손쓸 수 없이 자기 돈 떼내는 돈이 그런 특정 정당 지지 활동에 이루어지고, 예를 들자면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면은 민주노총이 동원을 시키죠. 금속노조. 회사마다 뭐 버스 한 대, 두 대, 세 대 동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초반기에 촛불 세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좌판을 깔고 가수들 초대하고 그거 다 돈 쓰지 않습니까? 그거 다 조합원들이 내는 돈이에요. 원천 징수했던 돈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이미 그거는 반칙이다. 시작부터 반칙이고, 아마 생산 현장에 있는 분들도 노조 지휘부에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어쩌겠노, 그래도 저렇게 하는데 단결해주고 해야 우리의 입지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턱도 없습니다. 아까 여기 보셨죠? 투자를 반대하고 생산 물량을 또 조정을 하고 또 새롭게 판매하는 방식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는, 그야말로 영국에서 일어났던 적기조례, 붉은 깃발을 들고 계속 사회가 진보해 나가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조 지휘부라든지 대기업 노조는 꿀 빨죠. 나머지는 계속 땔감 역할만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그 내부에서부터 공정하게 룰에 따르자, 공정한 경쟁에 따르자, 너희들도 같이 일을 해라, 이런 구호가 터져 나와야 된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언급하지만 CJ 대한통운 택배에 들어가 있는 소사장님들은 어엿한 사장님들이지 노동자가 아님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좀 위선적이다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분들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래 따지면 제가 어린애 같은 말투로 한번 해보자면 내 하는 일하고 한번 바꿔서 해보실래요? 누구나 그 직업마다의 고달픔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차에서 삼각김밥으로 밥을 때운다고 해서 무조건 불쌍한 업종입니까?
1년에 8천만 원씩 버는데? 아니죠. 저도 차에서 가끔 삼각김밥 먹습니다. 대형 크레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도시락 먹어요. 그럼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돈벌이 괜찮거든요. 그런 어떤 외형적인 형태만을 보고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들이 거기에 빨대를 꽂으려고 하면 본인들이 먼저 아니 우리 직업 가지고 정치 세력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단체들이라든지 좌파 시민단체라든지 학자들은 특히나 나쁜 버릇이 걸핏하면 뭐 OECD에서 또는 IMF에서 국제단체에서 특히 ILO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선별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자기 주장의 근거를 삼지 않습니까? ILO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차 대전의 전쟁을 정리하는 베르사유 조약이 그 토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5개의 장이 있고 그 중에서 440개 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13장 387항에서 427항까지가 이제 국제 노동규약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1919년에 ILO가 출범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91년도에 이제 가입을 했죠. 근데 거기에 항목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능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체의 어떤 구실은, 제국주의의 전쟁을 억제하고 공산혁명을 또, 막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그 핵심에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치명적인 어떤 결함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국가라고 하는 조직, 국가라고 하는 것의 생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코민테른과 맥을 똑같이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그거는 공산혁명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이지 좌익적인 단체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코민테른과 핵심을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저것은 노동 착취적 현상이다. 덤핑이다. 원가 덤핑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저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국제노동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들어오죠.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예를 들어 총력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런 생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하는 국가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 코민테른, 국제 전 세계 노동자여 연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베이스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근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현역으로 가서 총 잡고 훈련을 해야 되는 현역 입대원들이야 되는데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시청이나 뭐 사적 관리나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에 합당하는 어떤 역할을 해라라고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인데 그거는 덤핑이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국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동단체들도 아직까지 얼마 전에 시청에 가도 그 음악을 틀어놨던데 시청에서 그걸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음악을 틀어놨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걸 제지하지 않는 시청 그 집행부도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노래 가사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국가폭력 단체인 경찰과 군인을 없애고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연대하고 뭐 이렇게 쿵짝쿵짝 군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노동가가 나오던데 그게 바로 볼셰비키가 터질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짜르 체제를 붕괴시키고 노동자 천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그들의 이제 원천적인 핵심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ILO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동단체라든지 언급하지만은 그런 일부 학자라든지 시민단체들은 걸핏하면은 ILO에서도 이런 거 하더라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버릇이 잘못되었고 그런 것들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논쟁을 통해 가지고 격파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CJ 대한통운에 다니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장님들 조끼 입고 막 다니는 거 보면 힘들어 보이고 하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힘들지 않은 업종은 없습니다. 다 그만큼의 그 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있고 그걸 뚫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 사람도 있고 다 나름의 땀이 있고 노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CJ 택배는 그래도 대한통운이 그동안 닦아놨던 물류 시스템에 그대로 편성했다라고 하는 고마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서 더운 날씨, 추운 날씨 가리지 않고 물건 갖다 올리고 하는 거 보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봉사하고 그것으로 보람을 얻고, 그거는요 1차원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다 자기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할이 물건을 갖다 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고맙다고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푸주간 주인과 빵집 사장이 자배심 때문에 그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듯이, 예,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이타심으로 발현되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이재정인가요? 그 여자 정치인 있잖아요. 그 정치인이 한 몇 년 전에, 몇 해 전에 소방관들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된다면서 그 하얀 가루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소화액을 본따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걸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래가지고 막 릴레이식으로 캠페인 벌리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욕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숯불고깃집 커다란 데 가면은 숯불만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주로 조금 이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일거리입니다. 그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노동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 숯불 가루 있잖아요. 시뻘게 불 달구어져 있는 거. 그거 머리에 뿌리는 그런 퍼포먼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 처우가 개선이 됩니까? 그나마 소방관들은 세금으로 만들어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숯불고깃집에 그 숯불 담당하는 사람들 처우 개선하라고 캠페인 벌리면 잘라내쁘죠. 예. 자기 집에 대학생 있으면, 야, 네 아버지 가게 나와서 알바해라. 당신 나와서 좀 해라. 가족 사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필연적으로, 특히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은 필연적으로 취약계층을 굉장히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든다는 거. 우리 CJ 택배 사장님들, 여기도 지금 한국경제신문에도 가족 택배 기사라고 돼 있는데 기사 아니라니까요. 택배업 사장님들입니다. 용어를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분들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노동자라고 하는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결국 민주노총 지도부 땔감 역할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드론이 물건 갖다 옮기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걸 대비하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그게 자기 개인들한테 훨씬 이롭습니다. 거기에 연대한다고 해서 담보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몇 번 CJ 택배 사장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를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말이 CJ 택배 사업자들, 사장님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